다음 초대석에는 박석순 교수님의 3탄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계속 이 어떤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내년 총선 때 상당히 굉장한 메가톤급의 이슈가 될 만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또 이제 아주 재밌는 주제로 할 텐데요. 그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내년 총선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일반 언론에서 다루질 않지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도 사실은 그것이 이슈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걸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사안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박 교수님 지난번에 1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2탄에서는 취수원 이전 문제. 오늘은 이제 에코마운틴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에코마운틴. 에코마운틴. 이거 이제 이해는 담담한 에코마운틴이라는 용어를 한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우리 청계천 보고는 말입니다. 하천에서 아주 그 전국적인 아주 대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가야 할 곳은 산이다 이거예요. 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간과되어 왔고 여기에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노다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제목이 청계천 복원을 능가하는 서울 에코 마운틴 이겁니다. 이건데 제목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능가하는 서울 에코 마운틴. 청계천 복원이 대단한 사업인데 그걸 능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청계천 복원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 근데 이 청계천 복원을 능가한다고요? 뭐 어떤 근거로 그걸 능가할 수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은 이게 능가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한번 우선 청계천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50년대 청계천이 저랬어요. 그 뭐 악취가 풍기고 저렇게 이제 개천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60년대에 와가지고 복개를 시작했다고 해요. 복개를 시작했는데 이때 왜 복개를 했느냐? 이 생활 하수 때문에 이게 악취가 풍기니까 그 당시에서는 하수 처리장도 없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뭐 바보라가 복귀한 게 아니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당시에서는. 그게 또 환경을 위하는 거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78년도에 고가 도로까지 완공을 했어요. 이제 교통 문제까지 해결한다 하면서 완성했는데 우리나라에 언제 하수 처리장이 처음 들어왔느냐 하면은 1978년도예요. 이때 서울에 이제 중랑 하수 처리장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뭐 했느냐? 다 이게 우리가 개천이라는 게 썩은 물, 뭐 오염된 물 이게 그냥 범람을 했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가 거름으로 썼죠. 거름으로 쓰고 72년도에 서울에 말입니다. 서부 분뇨 처리장이라 해가지고 분뇨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은 하수 처리장하고 달라요. 하수 처리장은 이게 수세식이 됐을 때 되는 거고 분뇨 처리장은 그냥 화장실을 그냥 퍼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환경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하니까 2003년도 7월 1일 날 청계천 복원을 착공해가지고 2005년 10월 1일 날 이걸 완공을 했잖아요. 완공을 하니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이것 때문에 청계천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복원을 하고 복개 계획을 그 당시에 세웠던 것을 다 취소하고 아주 거기에 큰 충격을 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사이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또 국민들의 이제 환경의식이 향상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에코 마운틴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은 청계천 쌍둥이가 산에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서울의 이 터널 입구들이에요. 서울이 이게 또 산지형 도시라 가지고 말입니다. 유난히 특히 강북 쪽에 유난히 이 터널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터널을 이렇게 뚫으면은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터널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를 이렇게 헐어야 돼요. 입구를 저렇게 다 아니면 다 무너지니까. 흙이 다 무너지니까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입구를 저렇게 다 헐어가지고 저것을 빈 공간을 두어야지 터널을 뚫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지금은 어떠냐? 토목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올드 타입이고 말이에요. 개방형이고. 네. 지금은 뭐냐? 끝까지 다 뚫는 거죠. 그렇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청계천 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예. 청계천 복원 외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안 가질 만한데 예. 이 쌍둥이 산까지 관심을 어떤 예, 갖게 예.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있습니다. 걔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개방형 터널 입구는 말입니다. 저게 위험한 혐오 공간이에요. 제 옆에 제가 전부 다 철조망 쳐놓고 했지만은 저기서 아래로 깡통이나 던져버리면은 네. 돌을 던지고 깡통 던지고 뭐 술 먹고 술병 던지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저렇게 지금 계속 두고 있다고요. 있는데 저 혐오 공간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복개하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특히 이제 산학협력이라든지 또 청년저 주택이라든지 또 창업공간, 도시공원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면 보십시오. 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금화터널이 있습니다. 아, 이화여대 저 뒤에요. 예. 예, 그렇죠. 금화터널. 금화터널이 여기가 네, 있거든요. 사직공원으로 오는 그 터널이요. 예. 예. 그 금화터널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공간이 그 우리 학교가 있고 여기가 바로 이 금화터널 입구예요. 그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016, 17 뭐 이럴 때 저걸 했어요. 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하면서 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의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보자. 예. 라는 이제 그걸 하면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다 조사를 했어요. 73년도에 저게 원래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공간을 78년도에 뭔가 하면은 480채를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저게 왜 금화터널을 뚫었는가 보니까 그때 이게 성산대교가 뚫렸어요. 그 성산대교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을 가는 말입니다. 연대 앞으로 해가지고 가는 그 길을 이제 바로 광화문에서 곧장 가기 위해 가지고 저걸 뚫었는 거죠. 뚫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80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고 저게 사는 마을이 말입니다.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480채를 철거하고 마을이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요렇게 도로를 요렇게 세웠어요. 저기를 주로 제가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네. 우리 학교의 공대 뒤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에서 돌 던지고 뭐 하면은 술병 던지고 하면은 저 뭐 차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이걸 저기 한 3,000평이 나오거든요. 예. 저 가운데에 도로 위도 복개를 하고 양쪽에 빈 땅이 있어요. 아, 금화터널 그 주변에 예. 터널 주변에 한 3,000평 정도가 있다는 거죠. 3,000평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럼 이 금화터널 지을 때 그 예. 당시에 조금 그런 것을 개발 작업을 산뜻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는 못 하셨어요? 그때는 터널 뚫는 것이 위주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토지의 서울의 토지의 치가라든지 그 지금 저게 한 군데만 아니고 네. 지금 서울에 27개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하나에 양쪽 다가 그래 돼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청계천을 능가한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서울의 곳곳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공사가 청계천보다 훨씬 쉬워요. 청계천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청계천 시민위원회 자연환경분과위원장을 해가지고 청계천 복원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그때 또 이렇게 환경 탈레반들이 반대를 했어요. 환경단체들이. 환경탈레반. 뭐로 반대했는 줄 알아요? 교통 대란 난다. 아. 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쓰레기 대란 난다. 이게 철거할 때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렇죠. 2차 네. 쓰레기는 일시적으로 있죠,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먼지 대란 난다. 네.
근데 저것보다는 저런 공사는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서울의 곳곳에서 저게 이제 시민들 눈에 보이고 저기에 또 그러고 많은 것들이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시 예산 하나 안 들이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 이 생각을 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학교 저기에 터마터널 부근에 말입니다. 저런 건물이 산학협력관 건물이 있어요. 저게 이제 산학협력단장 소관인데 저기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뭐 솔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 KBSI라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데 여기서 정부에서 말입니다. 대학마다 이게 뭔가 하면 연구를 하려고 하면 아주 고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대학마다 이걸 다 사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고가 장비를 사가지고 그 서울 같으면 서울에 지금 고대하고 우리 학교 이화여대하고 두 개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저 장비를 두고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기에 서는 거지요. 그 저게 지금 어떻게 된가 봐요. 이게 92년도부터 서울의 고대에 저 KBSI 서울센터가 생겼고 그 뒤에 이제 부산대학교, 대구의 그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대전은 이제 저기 본사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은 필요 없고 말입니다. 네.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게 이제 근데 서울은 이게 워낙 대학이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하대학교 같은 인천에 있잖아요. 네. 인천도 있고 하니까 서울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 서부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저걸 유치를 했어요. 예. 유치를 해가지고 저기 아주 고가 장비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저기에다가 그 거의 한 10억, 한 20억 가까이가 드는 저 임대료를 따지면은 말입니다. 연에 뭐 20억 드는 돈, 그거를 저 대여를 해준 거지요.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고가 장비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각 대학에 저걸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해보니까 자기 대학에 서는 교수는 10명도 채 안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 뭐 요런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대학에서 저 공간을 그냥 내주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은 부산은 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에 유치를 했다가 하나만 남겨두고 이온빔 뭐 용융연구원 그거만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뭔가 하면 부산에 이 산업 그 저 과학산업단지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단지가 있어요. 네. 과학산업단지에 내보냈어요. 또 제주대학도 저걸 내보냈어요. 그 처음에는 유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학에서 공짜 건물만 임대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것도 10명 교수들 다 자기 연구비 내고 돈 내고 하는 분석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고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저기다가 우리 서울도 부산의 과학산업단지 모양으로 저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저쪽에다가 KBSI 서부센터를 저쪽에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저걸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뭐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터널 뚫고, 이렇게 도로 뚫고, 뭐 도로 제대로 만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요. 새로 집 짓고, 뭐, 이렇게 뉴타운 개발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안 그냥 좋아하고. 옛날 거 그대로 살자. 거기다가 뭐 광화문에서 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별로 뭐 안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활용을 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직접 조감도도 그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네.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해가지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네. 무료로 저걸 다 해줬다니까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발주를 해서 학교에서 발주해서 한 게 발주한 거 아니고 학교도 한 푼도 안 쓰고. 안 쓰고 예. 교수님이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걸 무료로 이렇게 내하고 조감들. 예. 아, 상의를 하면서. 근데 예. 저걸 그때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 이유 중에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은 저기가 끝이 약간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터널 끝이 약간 저렇게 휘어져 있다고요. 이래 보면은 예. 위에 가면은 한번 보십시오.
약간 저렇게 휘어져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S자처럼 이렇게 휘어질 수. 네. 끝이 휘어져 가지고 저 휘어진 공간을 덮게 되면은 네. 이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전국에 터널 휘어진 데가 얼마나 많으면 터널에 진입할 때 도로의 속도는 다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터널은요, 저 앞에 저 덮어도 유리로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완전 자연 채광이 다 돼요. 그럼 밤에는 그러면 터널, 저기는 그러면 왜 터널에 차를 못, 거기 교통사고가 나면 못 다니게 하지. 어? 밤에 거기 터널을 덮으면 어두워진다. 그 명분으로 그 당시에 이걸 안 한 거죠. 이 자문해가지고 안 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에 청계천 복원을 능가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에 27개 터널이 있어요. 지금 여기 표기해 놓은 게 지금 다 터널이네요. 네. 27개. 27개 터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아까 그러면 금화 터널만이 아니라 다른 터널도 지금 개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화 터널 이쪽하고 저쪽하고 또 있어요. 예. 그 27개 터널에 곱하기 2예요. 54개 곳에. 54개네요. 근데 네. 최근에 생긴 거는 이렇게 짤뚱하게 돼가지고 뭐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은요. 네. 근데 최근에 생긴 것도 좀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용도에 따라서 지금 그 서울시 예산 하나 없이 이게 다 가능한 거지요. 이 민자로도 가능합니까? 민자도 그 당시에 우리는 저걸 했어요. 여기 해주면 허락만 해주면은 네. 30년 조차로 저 건물을 서가 임대료 하고 다 쓰고 30년 조차로 서울시에 반납하겠다. 서울시 예산 한 푼 필요 없다. 라고 해도 말입니다. 예. 그 결정권자가 별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개발주의자니까요. 박원순 시장. 지금 개발도 아니고 지금 환경 또 에코로 하려고 하는데도요. 그 더 중요한 건 환경 문제입니다. 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청계천 복원을 능가한다는 것은 서울 곳곳에 있고 27개나 있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정부 예산 하나 필요 없고 공사가 아주 쉽고 그다음에 아주 파급력이 있다 이거죠.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저겁니다. 이쪽입니다. 이 바로 이 금화 터널의 독립문 방향. 저게도 한 3,000평이 나오거든요. 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3,000평 정도 된다. 저걸 복개를 하고 네. 완전히 저 환경적으로 다시 가고 또 하나가 뭔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구기터널 또 말입니다. 구기터널 세금정 방향, 불광동 방향. 네. 저기도 다 거의 우리가 다시 저거 손을 대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도터널 그 왜 한강 다리 건너면 나오는 그 상도터널 네, 있잖아요. 네. 양터널. 거기도 지금 똑같은 저런 상황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북악터널도 마찬가지. 북악터널 평창동 뭐 국민대 방향 다 이거 개발하면은 국민대 같은 데서 저기서 창업 공간도 쓰고 또 학생들 기숙사도 쓰고 네. 거기다가 청년 지금 저 집도 말입니다. 주택도 저런 청년 식으로. 주택이요? 예. 예. 저런 것들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저 보십시오. 그 다 거기 남아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자하문 터널 상명대 요거는 저겁니다. 지금 이어서 몇 가지 조사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산학협력단지를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창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또 남곡터널에 독산동 이것도 다 서울대학 같은 데서 다 지금 쓸 수가 있는 데죠. 신림동 방향 이거 다 여기 전부 다 뭐 그 주민 편의 시설 그 외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도심의 그 주민들의 그 공원 있잖아요. 예.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사직 터널도 이거 뭐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그냥 터널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터널에 이게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화재는 늘 사실은 걱정거리예요. 차를 그렇죠. 몰고 예. 터널로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것도 걱정이고 예, 예. 저게 화재가 나면 저 안에서 막 그 갑작스러운 연기 같은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예. 이런 걱정이 늘 있거든요. 저럼 지난번에 보면은 홍지문 터널 여기서 뭐 40여면 그때 굉장히 행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되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 터널이 저렇게 있다고요. 저렇게 돼 있고 또 한번 보십시오.
또 최근에 또 이보십시오. 수도권 터널 내가 몇 가지 조사한 보면은 2022년에 그 가까운 지금 작년, 재작년 이런 데 보면은 여 보면은 차 버리고 뛰어나오고 뭐 홍지문 터널 또 2020년에 2018년에 삼성단 터널 이 수도권만 해도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예. 근데 예. 앞으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전기차 시대예요. 네. 지금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어요. 네.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유럽에는 이기 때문에 난리 모양이더라고요. 2022년에 말입니다. 저게 이제 포르투갈 앞에서 이게 저 차를 싣고 가다가 그 차 싣고 가는 그 배가 말입니다. 네. 배에 불이 나가지고 저게 침몰을 한 거예요. 4,000대를. 근데 저게 왜 저 배에 차를 싣고 가다가 저게 침몰했는가 하면은 이 전기차는 말입니다. 이게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폭발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폭발하죠. 예. 배터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거죠. 저기에 물론 그 4,000대가 전기차 말고도 다 있었는데 이게 전기차가 있는 그런 선박에 불이 나게 되면은 전기차 이게 뭔가 하면은 모든 이 지역에 다 불을 일으키는 거죠.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전소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고온이라. 그렇죠. 예. 맞아. 그게 온도가 한 2배 높대요. 예. 불이 나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난 7월 달에 말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저기는 저거랍니다. 독일에서 차를 싣고 그 네덜란드 앞쪽으로 덴마크 앞쪽에 그 국경 정도에서 터졌는데 784대를 싣고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저기서 불을 껐는 거죠. 그러니까 전 유럽에 생방송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불을 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야 이거 전기차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 결국은 1,000대 정도는 이제 결국은 살리고 이래 했대요. 하고 이번에 지난달에 저도 이게 미국에 그 영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내한테 소식을 줘가는데 영국의 루턴 공항에서요. 지금 공항에 있는 왜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 주차 데크에서 불이 나가지고 1,500대가 다 탔는 거예요. 저것도 뭐냐. 전기차가 발화는 안 됐더라도 발화된지 안 정확하지 않대요. 그런데 전기차가 주차가 돼 있으니까 한 번 불 나면은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이제 위험성이 상당히 있네. 근데 터널 문제는 화재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공기 문제가 제일 신경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 이 앞으로 터널이 더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전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왜 그 터널 지나갈 때 버스 문 닫으세요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을 열지를 못하죠, 아예. 저게 왜 그런가 하면은 터널은 말입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네. 터널은 1년에 비가 안 와요. 계속 그냥 뭐, 이게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이거 서울시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터널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공기가 나쁘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손을 안 대는 거죠. 그 지금 뭔가 하면은 저 화재가 나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화재 나면은 그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소방서는 뭐냐 하면 빨리 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가지고 터널 안에 빨리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람들은 뛰어나오고 소방서는 지금 물 들고 뛰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이미지로 만든 건데 뭔가 하면은 거기에 터널 안에다가 빨리 스프링클러를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어떤 곳은 설치가 된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상당히 많은 터널들이 지금 아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안 돼 있고 예. 저 스프링클러의 용도가 화재 진압용으로만 할 게 아니고 거의 새벽 한 4시나 미국에 저래 하거든요. 미국의 뉴욕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새벽에 물차가 다녀요. 도로에. 그것처럼 뭔가 하면은 새벽에 차가 별로 많이 안 다닐 때 저기에 정기적으로 매일 스프링클러로 청소를 해야 돼요, 저거. 지금 들 게 아니고. 네. 그 빨리 저걸 스프링클러를 달아가지고 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화재 시에는 저거를 진화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 바로 지금이잖아요. 터널 입구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터널 입구에 집 있잖아요. 네. 지금 금화터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금화터널에 우리 학교 방향도 그렇고 반대 방향도 그렇고 다들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거기는요, 1년 44초를 계속해서 내뿜는 꿀떡이 있는 거죠.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를 내뿜는 꿀떡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걸 해야 돼요. 연통을 달아야 돼요. 연통. 예. 꿀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서울 시내 뭔가 하면은 지금 저기다가 27개 터널에다가 양쪽 하면 앞뒤로 54개 연통이 필요하네요. 연통을 뚫어가지고 네. 공기의 흐름을 저쪽으로 빼는 거죠. 공기의 흐름을 그 차가 저러 다니더라도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터널 안에 있는 공기는 위로 뽑아내는 지금 터널에다가 꿀뚝 달아야 되는 거죠. 꿀뚝을 달아가 꿀뚝 끝에 뭐 하느냐? 모든 터널에 연통을 설치하고 입구에는 뭐냐? 요런 공기청정기들을 지금 요즘 저거 나오거든요. 외국에서 중국 같은 데 지금 워낙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야외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게 야외 공기청정기를 달아야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어느 나라 모델, 저 지금 사진이 지금 지금은, 실시하고 있는 모델이 있나 보죠? 예, 하나는 덴마크 건강 그렇고 하나는 저겁니다. 거기는 중국 겁니다. 저런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연통을 저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저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 터널 입구에 아파트 단지, 터널 입구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집 옆에 24시간 1년 44철 미세먼지 내뿜는 공장이 하나 들어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네. 서울시도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이런 식의 지금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걸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국자유환경총연맹 1주년 기념 때문에 국토선진화 포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요, 이거는 거의 슬라이드 한 3개 정도로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가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뭔가 하면은 제 유튜브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거 그때 했던 강의가 들어 있으니까 가보면은 전체가 있는데 그걸 듣고 서울시에 있는 그 자유공무원 노조라고 지금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파 공무원 노조예요.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10월 30일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는데 10월 31일 날 발표해서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서울시는 에코마운틴 프로젝트를 즉각 시행하라. 이분이 보니까 그걸 듣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해가 했는데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이걸 올리지만은 환경과 건강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닥터 한스 TV 정기적으로 나가지고 네. 건강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이 TV를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제가 외부에 가서 강의했던 것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근데 하나의- 지금 예. 지상철도 지금 이야기를 예. 좀 예. 저도 궁금한데 예. 보통 지금 터널 같은 경우는 버스나 일반 자동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을 산책을 많이 해요. 예. 근데 늘 걸리는 게 이게 철도 소음이에요. 예. 근데 저거 뭐 해결책이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는데 예. 귀에 청각이 민감한 사람들은 아주 예. 굉장히 강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이 철도 소음 문제도 근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 소음을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네. 다른 환경 기준이 있잖아요. 서울시 대기 오염 기준이라든지 한강의 수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소음이나 이 악취 같은 거는요. 감각공해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호소하지 않으면은 민원을 제기 안 하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군요. 그렇죠. 신경 안 쓰는군요. 아니요, 그 들판에 그냥 가는데 소음이 그렇죠. 얼마나 되며 그래서 그게 한도 기준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요.
민원을 제기하고 그걸 호소할 때만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도저히. 그게 뭔가 하면은 소음이나 악취 같은 거는 거기에 리셉터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상철도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뭐 민생 뭐 국민들을 위하고 뭐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말입니다. 야당 국회의원 뽑으나 뭐 여당 국회의원 뽑으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니면서 그것도 악수라도 자주 하지. 네.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이미지나 관리하고 뭐 괜히 나오면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직접 이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요 철도 소음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료도 없어요. EU에서 조사한 건데 EU에서요 한 해 소음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16,600명이다. 네. 이 왜 조기 사망하느냐? 잠 잘 못 자고 이게 저 정신신경에 쇠약한 신경쇠약 이런 분들은 이게 민감한 거죠. 특히 불면에 아주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고 연에 말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한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정도가 돼요. 네. 저기 보면은 뭐 400빌리언 유로인데 400빌리언 유로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정도예요, 피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도 있지만은 지상에 지금 뭐 철도도 있지만은 지금 저것도 지하철도 그냥 오픈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말입니다. 지하철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 저래 한다니까요. 지상 철도 복개 활용이라 해가지고 저걸 덮어 씌워가 주차장도 쓸 수가 있고 주민 편의시설도 쓸 수가 있고 지금 그 서울의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런 식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좋은 용도가 되는데 이런 거 보십시오. 외국 같은 데서는 저 하나의 저런 쪽도 지금 그 사람이 안 사는 도시가 아닌 저런 쪽도 저런 고속철도를 낼 때는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카바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우리도 지금 저런 식으로 카바를 해야 되는 거죠. 카바를 해가지고 저기에 태양광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 산 깎아가지고 무슨 뭐 산 태양광 깎고 바다에 저기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런 데 해야 되는군요. 저런데 해가지고 소음을 맞춰주고 또 이런 것들을 외국 같은 데는 소음을 항상 그 소음벽만 할 게 아니고 소음 뚝도 하고 소음 림도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지금 그 서울에 관련되는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 저 국회의원 이번에 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뭐 표를 얻든지 유권자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지금 변해야 돼요. 유권자들도 변하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이 절대 안 변해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지 뭐 그렇죠? 네. 썬이란 댓글님이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도 홍콩도 물 자동차로 길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이제 미국이나 네. 홍콩은 잘 돼 있나 보죠? 예, 그런 식으로 네. 도로 물 청소하고 최근에는 저걸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대구에서는 그걸 했더라고요. 네. 바닥에 스프링클러를 다는 거죠.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물을 뿌려주고 하는 거죠. 살바토레님은 소음 기준도 데시벨은 현실과 동떨어진 듯 이게 소음 기준이 대신 잘 안 맞습니까? 소음 기준도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해가지고 40, 50 데시빌 또 이게 데시빌 A가 있고 그냥 데시빌 나오는데 데시빌 A예요. A가 왜 나면은 A 채널에 들어올 때 사람이 이게 신경을 많이 건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40, 한 50 데시빌 A 되면은 작업을 방해하고 또 하나가 이제 70, 80 되면은 말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그래서 지금 저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은 공짜 지하철을 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소일거리로 자꾸 지하철 타는데 몸에 안 좋아요, 그게. 소음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최종 정리를 좀 한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환경적인 거나 에코 마운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청계천 복원을 능가하는 서울 에코 마운틴 예. 한마디로 쭉 한 1, 2분 사이에 딱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터널이 과거에 터널 만드는 기술이 토목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옆을 다 흐르는 거죠. 근데 그 흐르는 공간들이 지금 하나의 주민들의 혐오 공간이고 거기는 미세먼지 꿀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 기술로 가지고 또 지금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걸 또 활용을 하면은 또 많은 그 대학의 청년 주택이라든지 취업 창업 공간이라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서울의 곳곳에서 그걸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예산이 안 든다는 거죠. 아마 저걸 서울에서 몇 군데 주면서 하면은 30년 조차로 개발해 가지고 임대할 거 임대하고 허락하면은 할 곳이 많을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지금 그런 그다. 그 공사 역시도 뭔가 하면 청계천에 비하면은 훨씬 쉽죠. 교통 문제도 뭐 없고 먼지 대란이 일어날 일도 없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지금 그 서울시장의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그런 공약으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청계천 복원도 이명박 시장님이 그 당시에 공약으로 낸 거예요. 네.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 주민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 거죠. 이 27개 터널 적어도 10개 서울에 보면 10개 자치구 정도는 해당이 되겠는데 10개 이상은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 청계천 복원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 사업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에코 마운틴이 제2의 청계천 복원 사업 그걸 능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도 잘 공약화하려면 이 자료 보시고 공약화하시라.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그린 벨트를 그린 아일랜드로 가자. 그리고 일석삼조로 이 치수원을 지금 우리가 옮기는 것이 강원, 그다음에 경기도 저 팔당 상수원 또 아래 우리 물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다 가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걸 에코 마운틴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했는데 아마 출마하시면서 환경 공약,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환경 공약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좋은 환경 공약이 있으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최고의 그 내부나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참모가 되시겠네요. 네, 박석승 교수님이 여러 자세한 얘기를 좀 대담 형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보수 우파가 이게 승리해야지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지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일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3탄 에코 마운틴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